예, 그 부채 이제 교재 293쪽을 한번 보세요. 예, 이제 교재를 보면서 조금 이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예, 부채의 정의입니다. 그죠? 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는 현재 의무라 이랬습니다. 그 부채라는 거는 빚이다. 그죠? 오늘 뭐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부채는 갚아야 할 의무인데 이 부채는 12월 30일 우리는 결산일이 항상 이날입니다. 12월 30일 요 현재 의무를 말한다. 12월 말의 의무, 오늘 현재 내가 갚아야 할 의무다. 그죠? 요 부채의 또 인식요건, 자산의 인식요건, 부채 인식요건 했었죠. 그죠? 자산하면은 우리가 효익이 있어야 된다. 부채는 요 효익이, 자산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또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죠. 요 요건을 충족하면은 부채를 인식한다. 그죠? 예, 그 2번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부채의 특징.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에서 발생한다. 부채의 본질은 기업이 현재 의무를 갖고 있다. 이 현재 의무입니다. 그죠? 현재 의무인데, 그 현재 의무라는 거는 그 3번과 4번, 즉 3번 요 의무라 하는 거는 법적인 의무도 있고, 그 3번이죠. 즉 의무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법적 의무도 있고, 두 번째,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이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의제 의무라 이랍니다. 간주. 예,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AS 해주는 거. AS는 법적 의무죠. 경품 충당 부채. 이것도 의무로 간주하죠. 유효한 약속이잖아. 그죠? 예, 우리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쿠폰을 뭐 10장 가져오면은 선물 하나 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 이런 거 이제 의제 의무도 부채다. 요 12월 말에 현재 의무가 부채인데 이 의무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해당한다 하는 거 사실. 아시겠죠? 다음 이 5번은 부채라는 거는 또 확정된 부채가 있지만 추정 부채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요 부채를 했죠. 요 부채는 확정된 의무, 금액이 확정된 것도 있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즉, 그걸 뭐라 했죠? 우리는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 부채라는 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그죠? 확정 의무. 부채가 있고 추정 부채가 있죠. 이 추정 부채를 다시 구분하면은 충당 부채입니다. 충당 부채와 여기 하는 우발 부채라고 그랬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아래 부채의 분류에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이거는 1년 기준이다. 그죠? 1년 기준에서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거는 유동 부채. 1년 후에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이런 거는 비유동 부채란다. 그죠? 아래 두 번째.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그 금융부채는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 그건 하나 정도 기억해 버리세요. 시작.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다. 비금융부채라는 것은 현금 이외, 현금이 아닌 것. 그 얘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성금을 받았다. 선수금. 집세를 먼저 받았다. 선수수익. 또 미지급 법인세. 하나 더 있었죠. 경품 충당 부채.
선물 주겠다 하는 이런 것도 말하자면은 현금이 아니죠. 그래 비금융 부채를 한다. 요거 하나 정리하세요. 비금융 부채 하면은 성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죠? 선수금, 집세를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또 미지급 법인세, 그리고 경품 충당 부채 정도 4개 정도는 딱 좀 기억하시고, 다음 아래 보면 확정 부채가 있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추정 부채라는 거는 금액을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돼 있죠. 추정해서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있는 부채로서 거기에는 두 가지 있다 그죠?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라 그랬죠. 이 충당 부채는 크게 두 가지 그죠? 제품 보정 충당 부채, 그리고 선물 주겠다 그죠? 경품 충당 부채가 있었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다음 아래고 부채의 종류, 매입 채무는 이건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원을 묶어서 우리가 매입 채무를 하고, 넘겨보세요. 단기 차입금, 이거는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이죠. 빌린 돈. 그러니 보통 단기 말을 많이 빼기도 합니다. 그냥 차입금 하기도 하고.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다. 일반적 상거래, 상품거래 외에 말하자면은 비품을 사고 돈 안 줬다 이런 거죠. 주식을 매입하고 아직 대금 지급이 안 됐다. 이런 걸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품일 때는 외상 매입금 또는 지급 의미를 하죠. 그죠? 선수금은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예수금은 우리가 원천징수,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죠. 소득세, 예수금 이런 우리가 선수금이라 합니다. 먼저 계약금 받은 거죠. 그죠? 예수금은 소득세, 예수금, 뭐 고용보험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의료보험 예수금 등등. 다음 6번째 미지급 비용, 이건 앞서 나왔었죠. 그죠? 이거 보면은 우리가 계정은 크게 자주 나오는 이거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4가지. 먼저 지급했다 성급 비용이라 합니다.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아직 안 받았죠. 수익, 미지급 비용. 성급과 미수는 자산, 받을 권리를 나타냅니다.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죠. 항상 요 뒷말은 비용 수익이지만은 앞에 요 성급이나 미수 이런 게 붙어서 자산이 된다고. 그래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거라 그랬죠. 먼저 받은 거는 부채, 미지급도 부채다 그죠? 그럼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언제 기준? 그렇죠. 12월 31일 기준. 그죠? 우리는 항상 회계원리 공부하는 날은 항상 오늘은 12월 말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산일 기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2월 말 현재 먼저 줬다, 요 날짜 끊쳐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생 기준이라 합니다. 다음 미지급 비용 됐고 그죠? 미지급 법인세 마찬가지. 유동성 장기부채죠. 그 장기부채 중에서 이제 1년 내에 기간이 지나서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원래는 내가 이제 돈을 빌렸는데 3년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12월 말 현재 내년 중에 갚아야 될 것. 이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를 합니다. 뒤로 넘겨볼까요? 그 기본 예제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선수 수익 나와 있죠. 그죠? 집세를 먼저 받았다. 단기 충당 부채 1년 내에 돈 나갈 거죠. 그죠? 단기. 장기 하면은 1년 후에 나갈 돈. 기타. 아래 비유동 부채에서 사채가 나와 있죠. 사채. 그 사채입니다. 그죠? 뒤로 가보세요. 우리 그동안 사채 공부는 했었고, 장기 차입금, 이거는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을 말한다. 1년 후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넘는 거, 1년 후 하면은 항상 장기가 나왔다. 장기는 뭐라 한다? 현재 가치. 기억하세요. 장기성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로 장부에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날이잖아. 그죠? 이 날이 재무제표 작성일인데 12월 31일 기준해서 1년이 넘는 거 있죠. 그죠? 1년 이상 되는 항상 현재 가치를 나타내야 됩니다.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예, 아래 나와 있는 그 3번과 4번은 간단한 용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환사채다. 그죠? 전환사채다. 사채 전환 뭐 바꿀 수 있다. 뭐로? 예, 주식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걸 전환사채라 이랍니다. 아셨죠? 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면은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전환사채 아닌 거는 일반 사채죠. 그죠? 그냥 사채. 요 전환사채와 일반 사채입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유리하죠. 전환사채가. 그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요걸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냥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게 이거보다 유리하다. 그죠? 요거 차이. 그럼 요거보다 요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보다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를 적게 받죠. 유리하니까. 아시죠? 그래서 아, 이거 이자가 낮구나. 그리고 차이가 생기겠죠.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 전환사채와 요거는 전환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가 요거죠. 전환권 대가라 이랍니다. 그 차이, 그 차액 부분. 그러면 이게 사채는 100만 원인데 전환사채 만약에 70만 원이다. 30만 차이 생겼죠? 그걸 우리가 전환권 대가라 이랍니다. 전환사채다. 말뜻 아시겠죠?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기업에서는 이걸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이제 말하면 계열사끼리 정보를 갖다 다른 데는 외부에 유출 안 하고 그 계열사 안에서만 정보를 공유하죠. 그래서 내가 사채 요청을 발행할 테니까 계열사 자기들 이리 그죠. 그 당신 회사에서 이걸 취득해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식가가 일주에 만 원인데 한 주당 지금 현재 이걸 발행하죠. 발행하면서 일주에 만약에 2천에 발행했다 그죠? 그러면은 2천에 발행한다는 건 정보는 그 계열사 안에서만 알겠죠. 그 같은 동종 계열사가 요걸 취득해 버립니다. 취득했다가 바로 주식으로 바꿔버리죠. 그럼 얼마 이익이 생깁니까? 그렇죠. 8,000원. 이게 바로 삼성 에버랜드 사건입니다. 에버랜드. 바로 이거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경우에 요렇게 이제 이런 이제 부당행위. 예.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신주 인수구모 사채가 있다.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주, 새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취득, 매입을 말하죠.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그 말입니다. 이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일반 사채잖아. 요거 차이점이 뭐죠? 요거죠. 신주 인수권. 이걸 이제 요 차이를 우리가 신주 인수권 대가라 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리 따로 떼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말 뜻만 이해하시고. 3번 장기 충당 부채입니다. 장기 1년 후에 나갈 돈. 기타 장기성 매입 채무. 이연법인세 부채 나왔죠. 요 이연법인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법인세가 다음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법인세가 올려줘야 될 법인세 다음 이연법인세라 이라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이연시키는 거. 임대보증금, 임차보증 이쪽 그죠? 장기선수금 이런 게 부채 항목에 속한다. 그리고 298쪽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충당부채. 이거 나왔네. 충당부채. 충당부채다. 충당부채란 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요 충당부채라는 거는 지출이 확실하다. 요거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런데 빚보증 섰다? 이 우발부채잖아. 이거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가 불투명하죠. 지출이 불확실하다. 차이점 알겠죠? 이거는 지출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 얼마가 지출될지가 불투명하죠. 그죠? 요거는 지출 자체가 불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부채로 인식하자.
금액은 가장 최선의 추정치로 나타내야 됩니다. 최선의 추정치. 이거는 장부에 표시하자. 요거는 표시하지 말고 추석으로만 표기해 놓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근데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장부에 기재하세요. 그럼 그 1번 보세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효의가 있는 자원이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3번에 보면은 그 신뢰식이 추정 가능하다 그랬죠? 2번과 3번이 요거잖아. 그죠? 네, 거기 보면은 2번 효익이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은 추정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이게 부채 인식 요건입니다. 그죠? 다음 아래 충당부채 인식과 측정 나와 있죠. 1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다. 미래하고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의무이행을 위하여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3번, 현재 의무다. 그 현재 의무는 최선의 추정치. 4번, 매 결산 때마다 잔액을 검토해서 최선의 추정치로 반영 조정한다. 5번째, 시간의 가치가 중요하다. 시간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5년 후에 받을 돈 100원, 오늘 받을 돈 60원. 이게 이제 시간 가치라 해야죠. 그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이게 크다, 이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뜻은 크다. 차이가 크면은 항상 뭐로 나타내야 된다? 현재 가치. 근데 이거는 100원이 이게 한 99원이다. 크게 차이 없다. 그죠? 이런 경우는 관계없다. 이겁니다. 차이가 크다는 중요하다. 좀 크게 났다. 요걸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항상 요걸로 표시하자. 했죠. 현재 가치. 6번째. 자산의 예상치 미래 이익이잖아요. 예상되는 거. 이런 거는 장부상에 부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7번째는 참고로 보세요. 뭐 환경 오염이나 범칙금이나 환경 정화 비용 이런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죠 해야 할 의무에 속하겠죠. 그죠? 이런 거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8번째. 거기 보시면은 법에서 정하는 환기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의 특정 정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요거는 인식하지 않는다. 요런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수선 충당금 이야기입니다. 그 8번에 오늘 직접적으로 거기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하세요. 수선 우리 충당 부채. 이거는 수선 충당 부채입니다. 즉 수선 충당금이죠. 그죠? 수선 충당금은 인식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수선 충당금은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근무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충당하죠. 적립합니다. 아파트에 가면은. 근데 우리는 왜 이거 안 한다 그랬죠?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기준이죠? 국제회계 기준. 아파트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비상장, 이거는 상장법인. 우리 시험은 이거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준, 아파트에서는 이걸 합니다. 장기 수선 계획해서 뭐 말하면 아파트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도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배관 같은 거, 그죠? 그걸 갖다 일부를 갖다 교체 작업하고 하죠. 그죠? 그 노화, 보일러실에 보면 그 기계 같은 거, 노화되면 또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게 전부 이거 합니다. 그런데 국제기준에서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왜? 이게 기업에서 상당히 악용을 많이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라면은, 뭐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면은 그만큼 장부상 이익이 줄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선 얼마 할 거다 해서 적립하면은, 그래, 적립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적게 내죠. 적게 내 오다가 어느 날 수선 안 해버립니다. 안 하고 그냥 교체를 해버리는 거, 이런 거죠. 이게 상당히 악용될 우려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요거는 하지 마세요. 요래 정해놨어요. 오늘 우리 시험은 요거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안 한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예. 다음에 8번 미래. 예,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 이거는 미래, 우리는 모두 부채는 뭐죠?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미래, 이거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6번과 9번 있죠. 그죠? 6번도 예상된다는 거는 예상 처분이 미래잖아. 그죠? 미래 예상 처분이 이건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래 예상 영업 손실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7번, 8번은 그거는 그 안에 내용들은 결국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딱 고 아실 거는 요거 하나. 수선 충당 부채. 요거는 인식 안 한다 하는 말 하나 딱 기억하시고. 자, 뒤로 한번 볼까요? 299쪽.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는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 아니죠. 충당 부채는 본문, 우발 부채는 주석.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 가능하면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맞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요거는 부채로 인식한다. 맞네. 그죠? 정답 2번. 3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이거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더라도 측정 가능하면 아니. 이 두 가지 요건, 요거는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죠? 효익, 유출, 요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3번은 틀렸죠. 4번은 측정 가능하지 않다고 벌써 이 조건을 만족 못했습니다. 그죠? 제외. 그 다음 요거는 요거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죠. 노출 않다. 그러면 주석이 공시해야 돼. 요거 충족 못한 거는 예, 부채 확정되지 않으니까 이리 가겠죠. 그죠? 우리 가는 거는 뭐죠? 주석 공시. 그래서 이런 거는 주석 공시한다. 다음에 우발 부채가 나오는 요거. 예, 요거는 우리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한번 이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우발 부채 1번. 과거에 사건이 발생하여서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의해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이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라 그랬죠. 그 우발 부채라는 거는 간단히 우리 가장 대표적 빚 보증 썼다. 그죠? 요걸 딱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채무 보증을 썼다, 빚 보증을 썼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읽어보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빚 보증을 쓴 거는 과거 사건이잖아. 그죠? 과거에 내 빚 보증을 썼다. 이런 걸 사건이라 합니다. 예? 예.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가 A, 갑이라는 사람에게 채무 보증을 썼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갚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거죠. 빚 보증 그 자체를.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았다. 그럼 내가 갚아줘야 되죠.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의해서. 이게 존재에 따라서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음 2번. 과거에 사건이 발생한 현재 의무이나 효의 간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다. 주석. 측정 가능해. 측정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주석 표시. 요게 요건을 충족 못하면은 주석. 다 충족하면은 이거는 부채. 확정 부채. 충족 못하면은 이래 갑니다. 그죠? 추정 부채. 다음 1번 우발 부채 회계 처리해서 우발 부채는 부채를 시작한 우발 부채는 뭐라 그랬죠? 추석. 그죠? 추석이다. 다음 300페이지 2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효益갖는 자원의 유출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 부채를 공시한다. 그죠? 아주 낮지 않다면은 제3자와 연대 의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그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재되는 부분은 우발 부채다. 바로 이러죠. 여기에서 우리가 제3자 나가 있고 요 제3자가 있습니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 했죠? 우리는 이런 게 바로 채무 보증,
즉 우발 부채에 속한다. 그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발 부채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갚아줘야 되니까 부채. 근데 만약에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줘야 된다. 그죠? 연대 의무를 져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우발 부채가 될 수 있다. 과거에 우발 부채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 효의, 그죠? 예. 그 이때라면 높아졌다는 건 50% 초과됐다. 그럼 뭐라 해야 되죠? 부채. 네, 그게 아래 표에 나와 있죠. 50% 초과는 부채를 인식한다. 그죠? 금액 추정할 수 없다. 그럼 추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략. 어느 정도? 이거는 추석. 우발 자산입니다. 우발 자산은 밑에 내려가 보세요. 우발 자산은 공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 50% 초과됐다. 그때 뭐가 되죠? 추석. 추석. 확실하다. 그럼 자산이죠. 그죠? 자산. 자산으로 처리한다. 우발 자산입니다. 다음, 네 번째, 채무에 우리, 요 보정 충당 부채입니다. 그죠? 예, 제품 보정 충당 부채. 요거는 우리 예전 문제를 풀어보셨고, 뒤로 가서 경품 충당 부채, 그게 기본 외제 A번을 하나, 4번. 기본 외제 그거 하나 보겠습니다. A 회사는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배를 부착했다. 그죠? 요거 하나. 거기에 무슨 문제인지 딱 문제를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요게 바로 충당부채에서 AS 제품 보정 충당부채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경품 충당부채. 요 문제죠. 요거요. 경품 충당부채나 AS 문제 나왔다. 예상되는 AS 비용, 예상되는 경품비에서 실제 지출에 요걸 빼고 나면은 앞으로 나갈 또, 그죠? 잔액이 나오겠죠. 예상에서 빼고 나면 잔액이다. 그죠? 그게 4번 보세요. 1000개를, 상품 1000개를 개당 800원에 현금 주고 팔았는데 700개, 경품 700개를 사왔답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은 경품권의 60%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고, 경품권 200매가 해소됐답니다. 우리가 상품은 한 개 팔 때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상품권 한 매, 우리가 하나에, 그 하나에다가 하나 팔 때마다 경품 줍니다. 그죠? 그러면 경품은 1000개 나갔겠네. 그죠? 경품권 1000개. 그렇죠? 상품 1000개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요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그죠? 경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몇 프로? 60%. 그럼 실제 예상되는 경품이 몇 개 나가겠죠? 예, 600개 나가겠네. 그죠? 예상되는 600개다. 600개가 예상되는데 실제 몇 개가 해소됐죠? 200개입니다. 그죠? 경품권 200매가 해소됐답니다. 200매가 해소됐다? 그러면은 600매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데 이미 해소됐으니까 앞으로 추가 나갈 거 몇 개? 400개. 그죠? 400. 한 개 얼마짜리죠? 그 경품권 할매는 얼마짜리죠? 단가가 한 개당 100원에 사왔네. 그죠? 100원짜리. 그럼 예상되는 요거 경품 충당부채 얼마? 4만 원이죠. 경품 충당부채 4만 원이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막 4만 원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네,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음 이번에는 303쪽 사채. 사채가 뭐냐? 이제 우리 사채 공부를 했잖아. 그죠? 사채란 주식회사가 대중으로부터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로서 사채증서를 발행하여 그 정해진 금액을 액면 금액의 일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거다. 상환할 조건이죠. 그죠? 예. 종류로는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보정사채와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면 가면 됩니다. 예. 제3자가 보정을 선 거는 보정사채, 지급보정.
보증이 없으면 무보증. 담보 제공하면 담보, 없으면 무담보. 주식으로 바꾸시면 전환사채. 주식을 인수할 수 권리가 보이는 거 신주주권사채. 일시상환, 몽땅 상환하는 거. 연속, 나누어서 연속적으로 상환하는 거. 수의상환, 수시상환. 기명식, 사채에 그 이름이 있는 거. 무기명 이름이 없는 거. 사채의 발행가액의 결정입니다. 그죠? 예, 304쪽에 보시면 사채 발행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사채 발행 앞 시간에 했습니다. 예, 사채 발행가액 구하는 거. 발행가액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액면 이자에다가는 뭘 곱하죠? 그렇죠. 연금 현가계수.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한 거, 요게 바로 뭐가 되죠?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알았죠?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보세요. 예. 사채, 액면 100원을 90원에 현금 받고 발행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하나 더. 사채, 액면 100원을 120원에 발행하다. 그 현금 받았다. 현금 받고 발행하다. 우리가 붕괴하는 거는, 붕괴는 그렇게 우리가 뭐 붕괴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은 아셔야 되죠. 그죠? 일단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90원 들어왔죠. 사채를 발행했죠. 사채를 아니랍니다. 얼마짜리? 그렇죠. 액면 100원짜리 이렇게. 그럼 10원만큼 여기 할인 발행이잖아. 사채, 할인 발행, 자, 이래 분기를 이래 합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죠. 현금 얼마 들어왔죠? 그렇죠. 120원 들어왔고, 사채 액면 얼마짜리? 100원짜리다. 그죠? 이때는 20원 여기 있어야 되잖아. 항상 같아져야 돼. 이걸 뭐라 하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 하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이때 사발비,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갔다. 사채라는 것은 종이에다 인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들어가겠죠. 그죠? 예, 또 발행 공고하면 광고비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죠.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사채 발행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 발행가에서 빼버립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사채 발행비가 5원 발생했다? 그럼 발행가액에서 여기서 5원 빼버리면 85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에 85원, 사채하는 발행 차금은 15원 돼버립니다. 무슨 알겠죠? 요 발행가액에서 뺀다. 기억하세요. 그 밑에 나왔습니다. 박스에 보면은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창고에 거래원가 나와 있죠. 거기 사채 발행비입니다.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뺀다 그랬습니다. 발행해서 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걸 빼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변동이 없죠. 요게 빼지면은 85원 되면 요게 80원, 요거는 15원. 결과적으로 사채 발행비가 발생되면은 현금은 그만큼 줄어들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증가해버리죠. 결국 여기에 플러스하는 건 같아져 버린다. 그죠? 요거에서 뺀다는 거는 결국 요게 증가돼 버리잖아.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5원 있었다면은 요걸 빼버리면 115원, 요게 115원, 요 15원 돼 버리잖아. 할증일 때는 감소가 돼 버리죠. 그죠? 요런 경우구나. 결국은 우리는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예, 뒤로 넘겨볼까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을 제가 말씀해 드렸고, 예, 뒤로 쭉 넘어갑니다. 거기 뒤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요 칠판에 아까 해드렸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308쪽을 한번 가볼까요? 308쪽. 그 8쪽에 보시면은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복잡죠? 이걸 어떻게 다 못 외우죠, 그죠? 계속 외우면 계속 이거 까먹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이거는 무슨 발행이죠? 그렇죠. 할인 발행이죠. 그죠? 할인 발행.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 이거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입니다. 요거는 할인 발행이죠. 요거는 할증 발행.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정액법이나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가한다 그랬죠. 그죠? 상가. 그럼 요걸 없애잖아요. 여기. 요걸 떨어나가면 요게 감소되죠. 그죠? 요 금액이 감소되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그렇죠. 커지죠. 그죠? 요게 감소하면은 요거는 이것도 감소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소한다 그러면 뭐라 한다 그러죠? 상가. 이것도 상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할증 발행 차금은 다른 말로 환입한다 하는 말도 씁니다. 요걸 상가하면은 요건 장부죠. 그죠? 요게 장부. 이게 발행가액입니다. 근데 이제 발행가액은 장부가 되니까 요걸 상가하면 요금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정가. 장부는 정가하는구나. 그죠? 요게 감소되면 요거는 이것도 감소되죠. 알겠죠? 요게 감소되면은 요거는 증가하고 요게 요거는 감소한다. 그러면은 하나 더 여기에다가 요 장부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한 요게 바로 뭐가 되죠? 이자죠. 요 금액이 증가하면은 이자도 점점 뭐 하겠다? 증가.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효이자를 곱한 겁니다. 그죠? 요 장부가 감소하면은 이자도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소. 이렇게 되죠. 요 상가액은 매년 똑같이 상각되는 것은 무슨 법? 정액법. 유효이자율법은 점점 증가합니다. 요거는 유효이자율법. 요거는 정액법. 점점 금액을 상가를 많이 떠는 거 요거 정액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가할 때 요거는 정액법입니다. 이원시 똑같이 떨어나가죠. 이제 요걸 우리 X축이라 봤을 때, 요거 똑같이 뜹니다. 그죠? 그죠? 요거,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거, 그죠? 여기 똑같이 되잖아요. 1년, 1이 똑같다. 그죠? 정액법이고. 점점 커지는 게 뭐죠?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요거는 이원식 똑같이 뜨는 거는 정액법. 그래프 모양이 요래 생기고, 이제 우리 유효이자율법이나 1은 1.5, 2.7, 3.2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게 유효이자율법이죠. 요래 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다. 요거 아시겠죠? 요걸 좀 익히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사채에서 이론 문제 나오면 주로 여기서 나오죠. 그죠? 요거 증가, 감소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 완벽하게 이제 그림을 이제 도표를 만들어 놨죠. 근데 그걸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요리 되는구나. 증가하면은, 그죠? 요 상품 요거는 증가하고, 이게 되죠. 그죠? 요게 증가하면은 이자도 증가하겠죠. 그죠? 요게 감소하면 이자도 감소. 안 그러면 뭐 암기 좀 하시든지, 요거는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요쪽은 할증 발행. 아시죠? 예.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예. 이제 사채 발행이 나옵니다. 그죠? 환입이 나오고, 사채 상환 부분입니다. 그죠? 예.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